이 대각선 방향으로 제일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이 6번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가면 되겠지. 앞으로 3번, 그리고 위로 3번을 자유롭게 배열하면 그 가능한 경로의 수가 결국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에 해당하는, 그럼 6번 중에서 어느 3번에 앞으로 갈까를 결정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63가지인 20가지가 있고, 그리고 대각선으로 가는 걸 2번째로 간다면 그럼 앞으로 한 번, 위로 한 번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앞으로 2번, 위로 2번을 이어서 간다면, 그렇게 배열하는 경로의 수는 여기서 2가지가 나오고 2스 1, 여기서 4스 2가지가 나오겠지. 따라서 2 곱하기 6인 12가지.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서 이제는 3번째 이때 대각선으로 이용하고, 그 전에는 앞으로 2번, 위로 2번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지.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한번 가고, 다시 앞으로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이때도 역시 4스 2 곱하기 2스 1이니까 총 12가지. 그리고 마지막이네. 앞으로 3번, 위로 3번 먼저 움직여서 이 점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에 대각선으로 가는 경우, 그럼 이것을 배열하는 경로의 수만큼 있겠지. 경로의 수가 이걸 배열하는 방법만큼 있겠지. 그 63가지, 20가지. 따라서 경로의 수는 이 값들을 모두 더하면, 그러면 32 더하기 32인 64, 64가지가 있다. 64가지의 서로 다른 경로가 있다. 그렇게 일단 이 2번째 대각선의 길을 한 번 이용하는 경우가 총 6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그럼 대각선을 경로를 2번 이동하고 2번 그것을 이용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를 2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것 오른쪽을 2번, 위로 움직이는 것을 2번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는 역시 조건을 만족하는가를 따져야 되니까 소요 시간이 2시간, 2시간, 4시간에다가 30분씩 2번, 1시간 해서 총 5시간이네. 그리고 비용이 2,000원, 2,000원, 4,000원에다가 2,400원 2번 해서 4,800원, 그래서 8,800원이 들고,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되지. 이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경우에 가능한 경우의 수는 하고 다시 더 세야겠네. 경로의 수는 역시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각선 방향으로 먼저 2번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를 이것으로 앞으로 2번, 위로 2번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이것을 배열하는 서로 다른 방법만큼 그와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4스 2가지가 있겠네. 그래서 6가지가 있다. 차근차근 해보자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을 이제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시켜 나가죠. 이건 그대로 놔두고 이 대각선을 그 다음, 그러니까 간 다음에 이동하고 가는 거지. 간 다음에 이동하고 간 다음에 이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럼 앞으로 한번, 위로 한번 이동하고, 다시 대각선으로 이동하고, 또 앞으로 한번, 위로 한번 이동해서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2가지, 2가지, 4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한 칸 밀어서 대각선으로 간 다음에 앞으로 2번, 위로 2번 가고, 그리고 다시 대각선으로 가는 경우. 4스 2가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것을 제일 처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의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 앞으로 한번, 위로 한번 가는,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 그 다음에 대각선, 대각선, 다시 앞으로 한번, 위로 한번 이렇게 가는 경우,
그렇게 가는 경우도 4가지가 있겠네. 2 곱하기 2인 4가지. 그리고 또 이제 밀어보자고. 앞으로 한번, 위로 한번, 그리고 대각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한번, 위로 한번, 그리고 대각선. 이것도 4가지. 그리고 다시 이것도 밀어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한번, 앞으로 2번, 위로 2번 이렇게 되겠네.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 대각선. 이런 경우가 4C2가지, 6가지가 나오네. 6과 4와 6과 4, 그러니까 20에다가 4와 6, 30, 30가지가 있네. 따라서 30가지의 서로 다른 경로가 있다 라고 세 번째 경우를 우리가 결론을 내려줄 거고, 네 번째 여기다가 우리가 쓴다면 이제는 대각선 방향으로 3번 움직이고, 그리고 앞으로 위로 각각 한 번씩 움직이는,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소요 시간은 좀 짧은데 비용이 이때는 1,000원, 2,000원에다가 2,400원에다가 3을 곱한 7,200원이 더해져서 9,200원의 비용이 드네. 이므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럼 더 이상 볼 거 없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대각선 방향으로만 4번 이어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때도 역시 비용의 문제가 생기네. 비용이 2,400원에다가 4를 곱한 9,600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므로 역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우를 다 따졌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로의 수가 두 번째의 경우에 64가지가 나오고, 세 번째의 경우에 30가지가 나오고, 나머지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경로가 없고, 따라서 전체 모든 경로의 수는 64와 30을 더한 94가지가 있다. 이제 예 1번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하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절대값 때문에 아무래도 0을 기준으로 해서 적분 구간을 좀 나눠주고, 그래서 0보다 작은 범위에 1 빼기 sin x분의 x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것을 적분하고, 그리고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1 빼기 sin x분의 x.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적분 구간을 0부터 4분의 파이로 일치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지. 따로 뭐 치환적분을 썼다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일치시키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치환적분의 과정을 살짝 밟아주면 마이너스 x를 t로 놓으면 마이너스 dx가 dt가 되고, 그리고 그때 4분의 파이부터 0까지니까 이 마이너스를 4분의 파이부터 0까지를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로 고쳐 쓰는데 써버리고, 이것을 그러면은 마이너스 x를 t로 놓는 t, 그리고 1 더하기 sin t 이렇게 되겠네. dt 이렇게 써주면 x dx. 그럼 하나의 정적분으로 우리가 이 식을 그렇게 변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1 더하기 sin x분의 x 더하기 1 빼기 sin x분의 x dx,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순조롭게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통분을 할 생각도 저절로 되니까 통분까지 가보죠.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1 빼기 sin 제곱 x분의 x 곱하기 2x 이렇게 되겠고, dx. 코사인 제곱 x로 쓰고 싶어지지. 써주고, 코사인 제곱 x분의 2x dx. 코사인 제곱분의 1이 시컨트 제곱이니까 그렇게 바꿔주면 적분해서 탄젠트를 미분한 게 시컨트 제곱이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순조롭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보자고. 이쯤에서 부분 적분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분할 거고 이것을 미분할 거지. 그렇게 부분 적분을 써준다면, 따라서 이것은 2x 탄젠트 x 0 4분의 파이 빼기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2 탄젠트 x dx, 여기까지 가고, 그래서 2x 탄젠트 x 4분의 파이 0, 이건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놔두고, 빼기 2배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 쓸 것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마이너스를 안에 집어넣어주면 그럼 로그 코사인 x를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x 탄젠트 x 4분의 파이 0 플러스 이게 로그 코사인 x를 미분한 거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나오고 됐고, 더하기 2 곱하기 로그의 코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 그리고 코사인 0이 1이니까 빼기 0 됐고, 이거 이 값이고, 따라서 2분의 파이 더하기 로그 2분의 1이지, 빼기 로그 2, 이 정도로 우리가 써주면. 문제 2의 2번, 좌표 평면 위의 곡선이 있고 이 곡선 위의 점에서 P까지 이르는 거리가 최소인 두 점을 A와 B라고 할 때 그 두 점 x1, x2, 그 두 점 x좌표에 대해서 그 범위에서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이 곡선 위의 어떤 점에서 이 점 P까지 이르는 거리가 최소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곡선 위의 점 x 그리고 y가 이 값 4 곱하기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전체 2분의 3제곱, 이 점을 x라고 할 때 그 x와 p 사이에, 그러니까 0과 109,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함수를 만들 것이, 그러니까 fx, 그냥 거리를 하게 되면 루트가 나오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거리의 제곱에 해당하는 함수를 만들 거고, xp의 제곱, 그러면 식이 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2분의 3제곱이라고 하는 값에서 109를 뺀 값의 제곱, 이와 같은 함수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 거리의 제곱이 최소일 때 거리가 최소가 될 테니까 이 거리의 제곱에 해당하는 이 함수가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분할 것이고, fx가 이것이고,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미분할 거지. f'x 미분하게 되면은 2x 더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전체 2분의 3제곱 빼기 109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을 생각을 해서 다시 또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 주게 되면 4 곱하기 2분의 3에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2분의 1제곱이 될 테고, 또 미분해서 곱해야지. 그러면은 18분의 x가 곱해지겠네. 이것이고, 조금 정리를 해주면 2x 더하기 이것이 4, 3, 12 그리고 36, 그러니까 통째로 약분돼서 3분의 1이 나오고, 여기 2가 있으니까 3분의 2, 그리고 x 에다가 나머지 부분이 전개가 되어서 4 곱하기 이 값의 2분의 3제곱에다가 그 값의 2분의 1제곱을 곱하니까 4 곱하기 그 값의 36분의 x제곱의 제곱이 될 테고, 마이너스 109 곱하기 그 값,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거고, 우리는 어쨌든 이 식이 언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걸 따지기 위해서 고백꼴로 나타내야 되니까 3분의 2x로 묶어야 될 생각이 드네. 그래서 3분의 2x로 묶어주면 그러면 이 값이 3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쓰여지고, 4 곱하기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제곱 빼기 109 곱하기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2분의 1제곱, 3분의 2x 곱하기 조금 정돈된 형태까지 얘기를 해준 다음에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제곱 빼기 109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3,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이 식도 마저 좀 부호가 드러날 수 있게, 부호 판단이 가능하게 고백꼴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겠다 싶고, 그런데 보아하니까 이 식은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2분의 1제곱에 대한 4차식이지. 이것의 4제곱이 이 값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짝 t로 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 식은 4t 4제곱 빼기 109의 t 더하기 3이라는 식이고, 근데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1을 대입하거나 3을 대입하거나 뭐 2분의 3, 뭐 4분의 3 이런 값들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는데, 당장 1은 아니고 3을 대입했을 때 4 곱하기 81 빼기 3을 곱해주면은 327 더하기 3이 되어서 이 값이 324이고 거기에다 3을 더하니까 327 빼기 327은 0이 되네. 그래서 이 4차식은 3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값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4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겠다. 조리제법을 써주게 되면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12, 36, 108,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4차식은 그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2분의 1제곱에 대한 이 4차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것 빼기 3과 이것으로. 그럼 이제 써주자. 이 값은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2분의 1제곱 빼기 3 그것과 그 다음에 4 곱하기 이 값의 세제곱, 그러니까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2분의 3제곱, 그리고 더하기 12 곱하기 그 값의 제곱,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이네 그냥. 더하기 36 곱하기 그 값, 그러니까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빼기 1까지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며 여기에서 일단 이 뒤쪽에 있는 값은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값은 4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크거나 같고 36보다 크거나 같아서 전체 52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 1을 뺀 값이기 때문에 5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부분을 살짝만 언급을 해주고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2분의 1제곱이 크거나 같다 1이므로 이 값은 4 곱하기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12 곱하기 1 더하기 36분의 x제곱 더하기 36 곱하기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2분의 1제곱 빼기 1은 크거나 같다 51보다 이다. 이고 이며 이므로 이것이다 라고 말 쓰지 말고 그냥 이것이고, 따라서 하고서 우리는 부호에 대한 판단을 이제는 어느 정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은 따라서 항상 0보다 큰 값이지. 0에서 이제 부호가 바뀌고 이 값이 0이 되는 값, 그것도 우리가 미리 좀 따져놔야 되겠네.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의 2분의 1제곱 빼기 3이 0이 되기 위해서는 1 더하기 36분의 x제곱이 9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36분의 x제곱이 8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36분의 x제곱이 8이 되는, x제곱이 8, 그러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36이 되는, 그럼 x가 이게 2 곱하기 6인 12의 제곱이고 거기에 2가 곱해진 값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2루트 2라는 값일 때라는 결과가 나오네. 그래서 이때 0이 되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부호가 바뀌는 값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 f'x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fx 증가표를 만들 준비가 된 거지. 따라서 y는 fx의 증가표는 하고 이제 표를 만들어 주면 되겠네. x, f'x, fx 이와 같이 해서 이제 표를 만들어 주자고. 0이 되는 f'x가 0이 되는 값이 3개가 찾아졌고 0과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2루트 2 나머진 됐고, 그래서 그 3개의 값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표를 만들어 준다면 마이너스 12루트 2가 있고 그리고 0이 있고 그리고 12루트 2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때 0이고, 그리고 부호가 지금 x가 12루트 2보다 큰 값이라고 한다면 양수겠지? 양수고, 그래서 0보다 큰 값이 되고, 그리고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한다. 이 정도로 이제 증가표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에서 따라서 이 함수 fx가 언제 최소가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당장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12루트 2하고 12루트 2에 해당하는 함수값 중에서 보다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겠지. 그런데 마이너스 12루트 2와 12루트 2에서의 함수값이 fx가 x제곱 그리고 여기도 x제곱 이러고 있으니까 그 절대값이 같은 두 개의 값에 대해서는 그 값을 대입해주면 같은 함수값이 나오겠다. 그 정도의 판단을 빠르게 한 다음에 그 결과만 쓰자고. 여기에서 이렇게 f의 마이너스 12루트 2와 f의 12루트 2 이 값을 우리는 구할 필요는 없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만 알면 되니까 이 값이 같은 값이므로, 따라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2루트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 정도. 그럼 우리는 x1과 x1을 이제 구한 거지. 따라서 하면서 이제 결과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면, 따라서 x1은 마이너스 12루트 2이고 x2는 12루트 2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준 다음에
그러면 그 범위에서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저 곡선의 길이를 이제 구해주자고. 따라서 곡선의 길이는 x 루트 x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루트 2부터 12 루트 2까지 루트의 1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 dx 이거니까 마이너스 12 루트 2부터 12 루트 2까지 계산을 마저 제시를 해주면 근데 y 프라임이 y가 지금 이 식이고 y가 4 곱하기 1 더하기 36분의 x 제곱의 전체 2분의 3제곱 이 값이니까 그것의 도함수는 미분하게 되면 4가 있고 그 다음 2분의 3이 곱해지지. 2분의 3 1 더하기 36분의 x 제곱의 2분의 1제곱 에다가 이 식을 미분한 18분의 x가 곱해져서 이게 36이고 12로가 분자했으니까 12로 약분돼서 3분의 1 이렇게 되네. 3분의 x에다가 이 값, 그 값의 2분의 1제곱 이런 형태의 도함수가 이 식이 바로 y 프라임이 되니까 그것을 제곱해서 이 안에 써주면 이제 계산을 계속 가보자고. 1 더하기 따라서 y 프라임의 제곱은 이것의 제곱인 거지. 9분의 x제곱 거기에 2분의 1 제곱을 제곱하니까 그냥 이 값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1 더하기 36분의 x제곱 dx 이 값이 우리가 찾는 값이고 이제 이걸 계산해주면 그럼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마저 밀고 가면 따라서 마이너스 12 루트 2부터 12 루트 2까지 이 루트 1에 있는 이 식이 적당히 좀 정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펼쳐보면 한번 1 더하기 9분의 x제곱이 되고 그리고 9 곱하기 36 그러니까 3 곱하기 12 3 곱하기 6 18 18의 제곱이네. 분의 x의 제곱 이 식이 일단 이게 계산이 되려면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루트가 지워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가 하고 살짝 더 한번 따져보면 18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그러면 18의 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18의 제곱 9분의 18의 제곱인데 무슨 9분의 18이 2니까 2 곱하기 18 이렇게 2 곱하기 18 그리고 x제곱 그리고 x의 제곱 이 식으로 바뀌면서 이 식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네. 18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8 더하기 x제곱의 제곱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미리 본 다음에 따라서 하면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식을 계속 이끌고 가면 되겠지.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그냥 보여주면 될 것 같아. 18분의 1 곱하기 18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나온다. dx 이것은 뭐 이제 2차식 밖에 없으니까 0부터 12 루트 2까지의 2배야로 계산하는 게 좀 편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갈 거고 1 더하기 18분의 x제곱 dx 따라서 이제 계산을 마무리를 해주면 x 더하기 54분의 x세제곱 0부터 12 루트 2까지 2배 이렇게 2배의 12 루트 2 0 대입하면 어차피 됐으니까 이것만 대입하면 되겠네. 더하기 54분의 1 곱하기 12 루트 2의 세제곱 12 루트 2의 제곱 해주게 되면 12의 제곱 곱하기 2가 우선 나오고 거기에다가 12 루트 2가 한 번 더 곱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이렇게 이게 계산이 잘 돼야 되는데 일단 54분의 12의 제곱은 12가 12의 제곱 이러면은 여기 3이 있으니까 9로 나눠서 4, 4 이렇게 되고 54가 9 곱하기 6이니까 그리고 여기 또 12를 마저 좀 꺼내주면은 12 여기서 12, 12, 12 12를 3개를 꺼냈다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서 3 마저 약분시키면 그래서 32라고 나오네. 그러니까 54분의 12의 세제곱은 32가 되고 거기에 2가 곱해지니까 64가 되겠네 결국은. 따라서 2 곱하기 12 루트 2 더하기 64 루트 2 그러면은 76 2 곱하기 76 루트 2 76에 2를 곱해준 값이니까 152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152 루트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문제 3의 1번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가 있는데 주어진 A에 대해서 이 곡선 그리고 이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B의 값을 FA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곡선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이고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제곱의 X제곱 더하기 이거니까 A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이 Y절편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 그 2차 함수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리고 중심이 B, 0과 B이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B니까 원점과 0과 2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건데 2B가 이값보다 작으니까 이값 아래쪽에 2B가 있고 그렇게 원이 만들어지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그 전혀 만나지 않는 포물선과 원이 될 수 있지만 적당한 A와 B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그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바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이고 아니면 서로 다른 네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까지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결국은 접하는 경우이고 그러면 이 포물선과 원이 서로 접한다. 그러기 위한 A와 B의 조건을 찾아서 B를 A로 나타내라. 이제 그 얘기이니까. 근데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짝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네 개의 점에서 만나는 그 상황은 Y좌표가 교점의 Y좌표가 두 개가 될 텐데 그것이 하나로 모이는 상황이 바로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과 같겠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포물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을 따지기 위해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지. 그래서 연립해서 그래서 Y에 대한 식을 만들면 Y에 대해 연립하면 이렇게 Y에 대해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은 하고 그 방정식을 살짝 세워주면 X를 지우는 거니까 이 X제곱 여기 있는데 그 X제곱을 B제곱에서 Y 빼기 B의 제곱을 뺀 값으로 바꿔주면 그럼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Y는 A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빼기 A 더하기 1의 제곱의 X제곱 그런데 X제곱이 B제곱 빼기 Y 빼기 B의 제곱 이것이니까 이와 같은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며 이것을 정리하면 그래서 정리를 살짝 Y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Y는 A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이 있고 빼기 A 더하기 1의 제곱이 있는데 그 뒤쪽에 곱해지는 값이 B제곱에서 Y제곱 빼기 2BY 더하기 B제곱을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식이 곱해져서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BY 그래서 결국은 A 더하기 1의 제곱 Y제곱 A 더하기 1의 제곱 Y제곱 이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마이너스 2B A 더하기 1의 제곱 Y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Y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여지고 2B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Y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상수항이 이것 하나가 있네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은 0이다 이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므로 이 정도를 밝혀주고 만남으로 따라서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따져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판별식 B가 그래서 B제곱 그럼 4B제곱 A 더하기 1의 제곱 이거 전개하면 안되고 B제곱 그냥 써주면 2B의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이것 그러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에 A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이 값이 0이다. 따라서 식을 살짝 생각을 하면 4가 2의 제곱이니까 그 적당히 이 안에 집어넣어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를 써주고 빼기 이 식을 A 더하기 1의 제곱과 4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2A 더하기 3의 제곱 그러니까 A 더하기 1과 2A 더하기 3의 전체 곱의 제곱으로 바꿔주어서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식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다. 따라서 2B 곱하기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1 2A 더하기 3 이것과 또 2B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A 더하기 1 2A 더하기 3의 곱이 0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A와 B가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니까 이므로 이 앞에 있는 이 식은
양수가 되겠네. 다 더셈 밖에 없으니까 2b의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과 더하기 a 더하기 1 그리고 2a 더하기 3 이 식의 값은 0보다 크다 이며, 따라서 이 식이 판별식 b가 0이 된다라는 얘기로부터 d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값이 0이 아니니까 뒤에 있는 이 항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것과 똑같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 따라서 d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2b 곱하기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a 더하기 1 2a 더하기 3의 곱이 0이 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a와 b의 조건 식을 우리가 찾아냈고, 이 식을 만족하는 a와 b에 대해서 b를 a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b를 a로 나타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b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적당히 이항시키고 나눠주면 b가 구해지겠네. 따라서 이때 b는 이 항을 1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이항시키고 그리고 이 값으로 나눠주면 그럼 b가 나오니까 이항시켜주면 a 더하기 1 2a 더하기 3 빼기 2를 2배의 a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눈 것과 똑같다. 오늘 살짝 분자가 좀 정리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분자를 살짝 정리를 해주면 이게 2a 제곱 더하기 3a 2a 5a 2a 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3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결국 b는 이와 같은 식이 되고 그 식을 우리가 fa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fa를 이제 구한 거지. fa는 이 식이다. 그러니까 2로 나눠서, 따라서 2로 못 나누면 그냥 써주면 2배의 a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2a 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2. 최소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네. 2배의 a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2 더하기 a인데 이것이 바로 분모하고 똑같은 식이니까 결국 fa는 1 더하기 2배의 a 더하기 1의 제곱분의 a와 같다라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fa가 저와 같이 되고, 이 식에서 fa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얼마인가 라고 이게 묻고 있는데, 최대값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할 거지. 그래서 fa를 미분해주면, 따라서 f'a는 하고 미분하면 그 몫의 미분을 써주면 1은 됐고, 2배의 a 더하기 1의 4제곱분의 이렇게 a 곱하기 1 곱하기 a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a 곱하기 a 더하기 1의 제곱을 미분한 2a 더하기 1 이 식이 되고, 따라서 2배의 a 더하기 1의 a 더하기 1 하나씩 약분해주면 3제곱분의 a 더하기 1 남고 빼기 2a 이렇게 되겠네. 결국은 2배의 a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빼기 a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f'a가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a가 1보다 작다면 그러면 f'a는 0보다 크고, 그리고 a가 1보다 크면 f'a는 0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a가 1보다 작을 때 a 왼쪽에서는 증가하고 오른쪽에서는 감소하니까, 그러므로 fa의 최대값은 f1이다 가 되면서 최대값이 구체적인 값으로 잡히는 상황이겠네. 1을 집어넣으시면, 따라서 최대값은 1을 대입해주면 1 더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8분의 1, 따라서 8분의 9이다. 3번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A가 원 위에 있는 점이고,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그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1, 1 뭐 이렇게 이 원 위에 점 A가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그 T의 각을 이루고 있는 그 점이 현재 A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A가 T가 0과 파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동안 이 원의 홀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A와 그런데 Y는 루트 X, 그러니까 Y는 루트 X면 원점을 지나고 1과 1을 지나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니까 이 곡선 위에 점 B가 A로부터의 거리가 1이다를 유지하면서 연속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T가 특별히 0일 때면 A가 2점이고, 그때 B가 1사분면의 한 점에서 출발한다 라고 했는데, 이 점 1과 0에서 거리가 1인 점 중에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이 1과 1 이 점일 테니까, 따라서 B가 1과 1 이 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연속적으로 움직인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을 할 거고, 이때 A가 T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원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움직일 텐데,
그렇게 움직일 때 점 B는 이 안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거리가 1보다 작아지니까 안 되고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날 거라고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 A가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리가 1이 되는 그 위치에 B가 밀려나 있겠고 이 정도로. 또 A가 그 정도로 와 있다라고 한다면 거리가 1이 되는 그 어느 점으로 다시 또 이제 뭐 당겨져 오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A가 그럼 B는 많이 당겨지고 A가 이 T가 2분의 파이일 때 0과 1까지 왔다. 그럼 0, 1에서부터의 거리가 1인 y는 루트 x 위에 있는 점이 바로 1과 1, 이 점이니까 처음 그 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쯤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점 B의 x 좌표는 이게 점 A가 어느 점이냐에 따라서 점 B가 결정이 되고 A는 TA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점이니까 T가 얼마냐에 따라서 점 B의 x좌표가 결정이 될 테니까 그 x좌표를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x좌표를 이렇게 x는 xt라 하면 이렇게 가자고. 그럼 당장 t가 0일 때 점 b의 x좌표가 1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x0 그러니까 t가 0일 때의 x좌표는 1이고, 그리고 살짝 이와 같은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t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a가 이 4분원의 원호 위를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점 B는 오른쪽으로 그렇게 밀려났다가 다시 1과 1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0보다 크고 t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xt 그 점 B의 x좌표는 1보다 크겠지. 이렇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거고, 그리고 따라서 x 2분의 파이 t가 2분의 파이일 때 점 A가 0과 1 이 위치에 있을 테니까 그 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이 원점하고 B가 있는데 지금 갔다가 오면서 연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1과 1이라고 하는 점으로 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x 2분의 파이 그러니까 A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점 B의 x좌표는 역시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파이까지 범위에서 어차피 우리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밀고 가 본다면 원이 이렇게 나머지 문이 그려진다라고 할 때 t가 2분의 파이보다 커지게 되면은 그러면 점 A가 이와 같이 이제 밀려나고, 그러면 점 B의 x좌표는 그러니까 A로부터의 거리가 1이기 때문에 이 점 B의 x좌표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점 A하고 B의 x좌표의 차이가 벌써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 0보다 작은 값을 뺀 만큼의 차이가 x좌표만으로도 만들어지니까 1보다 큰 값이 나온다고. 그럼 y좌표의 차이도 생각을 하면 3분의 2배의 길이는 1보다 커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t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점 A는 0, 1, 이 y축 왼편으로 밀리게 되고, 따라서 거리가 1이다 라고 하는 그 정의에 의해서 점 B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점 B도 같이 왼쪽으로 밀려서 거리가 1이야 라는 그와 같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따라서 이때는 xt 그러니까 점 B의 x좌표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다 라고, 이 정도로 일단 이 관찰의 결과를 먼저 좀 써주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모든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a, b의 길이가 1이니까 그러니까 이 식에서 또 일반적인 x, y하고 그리고 t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마저 잡아놓고, 그 x, a, b의 길이가 1이므로 여기에서 따라서 이므로 루트에 코사인 t 빼기 점 bx좌표를 우리가 xt라고 놓고 있으니까 xt의 제곱 더하기 사인 t 빼기 루트의 xt의 전체 제곱, 이 합이 1이다 라는 식을 우리가 만들 거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이 식을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을 거지. 제곱 더하기 사인 t 빼기 루트 xt의 제곱이 1이다. 이 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가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히 t가 2분의 파이일 때 x 프라임 2분의 파이네. 그러니까 x의 t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 x 프라임 t를 구한 다음에 그 t 자리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얼마인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고, 그러면 x 프라임 t를 우리가 알아야 그러니까 이 물음에 대한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양변을 t에 대해서 이제 미분할 거지. 그래서 이 식을 뭐 1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1의 식을 미분하면 t에 대해 미분하면 그래서 t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식을 미분해 주게 되면은 2 곱하기 코사인 t 빼기 xt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t 그리고 마이너스 x 프라임 t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일단 두 번째 항을 역시 미분해주면 2 곱하기 sin t 빼기 루트 xt, 거기에 코사인 t 빼기 2루트 xt 분의 x 프라임 t 이와 같이 미분이 될 테니까 가 0이다 이 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지금 x 프라임 2분의 파이를 알고 싶으니까 t의 2분의 파이를 이제 대입을 해주면, 대입하면 그러면 주어진 식이 2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0 빼기 x 2분의 파이인데 x 2분의 파이가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판단해 놨기 때문에 그걸 써서 빼기 1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프라임 2분의 파이,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더하기 2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가 1 그리고 x 2분의 파이가 역시 1이니까 빼기 루트 1 에다가 0 빼기 2분의 x 프라임 2분의 파이가 0이다 이런 식이 되고, 어차피 1 빼기 1이 0이니까 두 번째 항은 의미가 없고, 따라서 첫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정리해주면 2 더하기 2x 프라임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x 프라임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식을 잡아낼 수가 있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얻은 식은 이 x 프라임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t가 2분의 파이일 때의 dx dt 저값이니까 그 값을 구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t가 따라서 2분의 파이일 때 dx dt 이 값은 따라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그렇다면 이 0과 역시 파이 사이에서 이 점 b의 x좌표, 그러니까 xt라고 우리가 얘기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함수의 최대값을, 어떤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고 눈으로 봐서 이때가 최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는데, 그런데 이 xt의 식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가까스로 x 프라임 t에 대한 식을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x 프라임 t가 또 식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xt 이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려내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사실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가령 여기 어떤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 닫힌 구간에서, 그럼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함수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fa 그리고 fb 이가 가고, 그리고 a와 b 사이에 있는 그 열린 구간에서 이 함수 fx가 미분 가능한 경우에 극값을 가질 텐데, 그 갖게 되는 모든 극값들, 그리고 이 a와 b 이 구간에서의 모든 극값들, 이와 같은 값들을 우리가 다 구해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개의 점의 x좌표, y좌표를 구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이고 가장 작은 값이 얼마인지 그렇게 얘기해서 최대가 얼마이고 최소가 얼마인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던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를 잘 그려서 최대값은 이 둘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하겠는데,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지는 경우라면 그러면은 그냥 양 끝점과 모든 극값들에서 나머지 점들도 다 고려해서 그 모든 점들의 y좌표를 다 비교해주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최대값이 어떤 값인지를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극값들을 구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한편 그렇다고 우리가 이 함수 xt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은 지금 a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점 b는 1, 1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a가 t가 2분의 파일 때 a가 이 점에 오면서 다시 1, 1로 돌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최대는 t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범위에서 밀려났다가 돌아오면서 그때 최대가 될 것이니까, 어차피 t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최대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잘 반영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우리는 뭘 먼저 따졌냐면 t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xt, 그러니까 점 b의 x좌표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따져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제 써나가면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보자고. t가 한편 이렇게
t가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xt의 값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므로 xt의 최대값은 이때는 1이지. 이 범위에서 1이다 라고 그렇게 일단은 잡아놓고, 그리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따로 한번 따져보자고. 또한 이렇게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지금 이런 계획으로 이제 밀고 갈 거야. 그 x0 양끝값 x0과 x2분의 파이. 근데 x0은 이미 1이다라고 하는 것을 따져놨고, 그리고 x2분의 파이도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따져놨기 때문에 x0과 x2분의 파이 양끝값은 모두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먼저 해놓고, 이며 그리고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 극값을 찾아내서 그 극값과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얘기를 해 보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어떤 t에 대해서 그 t0에 대해서 0, t0, 2분의 파이인 t0에 대해 함수 xt가 극값을 가지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우리 제시문에 있는 게 극값을 갖는 점에서 그 점 미분가능한 함수인 경우에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써라 라면서 제일 앞에다가 제시문에 그렇게 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쯤에서 나는 그럼 그 t0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한다면, 그럼 이 함수 xt가 극값을 가지면 x 프라임 t0이 0이니까 라고 하는 말로 이 t0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극값을 갖는 t형에 대해서 x 프라임 t형이 0인데, 그런데 우리는 x 프라임 t에 대해서 이 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식을 뭐 2번 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식에 t는 t0을 대입할 때 이 식에다가 t에 t0을 대입하게 되면, 그럼 x 프라임 t형이 0이니까, 그러니까 x 프라임 t형을 0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만 잘 써주면 식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네. 2 곱하기 코사인 t0 빼기 x t0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t0에다가 x 프라임 t형이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이 값이고, 더하기 2 곱하기 사인 t0 그리고 빼기 루트의 x t0 이 값이 나오고, 곱하기 코사인 t0 에다가 빼기 하는데 이 x 프라임 t형이 0이니까 이제 이것도 0이니까 쓸 필요 없겠지. 그냥 이거 이렇게 끝나고 는 0이다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되고, 이 식을 전개해서 따라서 마이너스 2 코사인 t0 그리고 사인 t0 그리고 플러스 2 xt0 곱하기 사인 t0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그 다음 아래 식도 역시 전개해주면 2 사인 t0 그리고 코사인 t0 빼기 2 루트 xt0 곱하기 코사인 t0 이 0이다 라는 식이 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양이 지워지니까 넘겨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므로 2xt0 곱하기 사인 t0 이 값이 2 루트 xt0 곱하기 코사인 t0과 똑같다,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그 값을 갖는 t0에 대해서 우리는 xt0의 값을 구해 주어야 바로 그 값이 구해지는 거니까 xt0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은데, 그런데 xt0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양변을 2로 나눠서 따라서 하면서 이런 식을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러므로 xt0분의 루트 xt0은 이렇게 분모로 내리고 코사인도 내리면 코사인 t0분의 사인 t0과 똑같다라는 이런 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네. 근데 이 식이 뜻하는 말을 이제 살짝 생각을 하면, 따라서 이게 원점하고 코사인 t형, 사인 t형이라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원점과 xt형 그리고 루트 xt형이라고 하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세 개의 점, 원점과 그리고 t0에 대응하는 점 a와 그리고 t0에 대응하는 점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세 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를 뜻하는 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t가 t0일 때 원점과 그리고 점 a와 점 b가 일직선 위에 놓이게 된다.
놓이며, 특히나 그 점 B의 x좌표는 지금 t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는 x좌표가 1보다 크기 때문에 0이 당연히 아니고, 그러니까 점 B는 원점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OB의 길이가 원점에 놓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원점이 있고 점 A가 있으면 일직선 위에 이쪽으로 B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 길이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 길이는 당연히 1이고, AB의 길이가 B를 우린 그렇게 이제 잡은 거니까 거리가 1이 되게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따라서 일직선 위에 놓이게 되면 OB의 길이가 2가 되는 거지. 이때 OB의 길이는 OA의 길이 더하기 AB의 길이와 같으니까 1 더하기 1인 2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 그런데 OB의 길이가 바로 XT0과 루트 XT0이라고 하는 점, 원점하고 그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XT0의 제곱 더하기 XT0 이 값이겠지.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 OB의 길이. 그 길이의 제곱, OB의 제곱은, OB의 길이는 그냥 이렇게 가면, 따라서 이 길이가 2이다 이런 식을 만들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XT0을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게 바로 XT0이고 바로 그 값이니까 그 XT0을 여기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다. 양변을 제곱해서, 따라서 XT0의 제곱 더하기 XT0 빼기 4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 그러므로 XT0은 근해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1 더하기 16,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XT0은 양수니까, 따라서 XT0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구한 거냐면,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양 끝값과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그 값을 구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얘기해주면 바로 최대값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계획으로 따라서 양 끝값을 구했더니 양 끝값은 당연하게 1인데, 그런데 그 값을 구했더니 그 값이 이렇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0과 2분의 파이에서 이 범위에 있는 그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 이걸 하나를 우리가 이제 찾은 거야. 이며, 근데 이 값이 양 끝값인 x0이나 x2분의 파이보다 크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 크다 x0 그리고 x2분의 파이, 이 값이 모두 1이니까 이게 1보다 크잖아. 이므로 따라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범위에서 이 함수 xt의 최대값은 구간 0, 2분의 파이에서 xt의 최대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구한 거지. 먼저 우리가 했던 게 2분의 파이보다 파이까지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1이다 라고 하는 걸 구했고, 그리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다 라고 하는 걸 구해놨기 때문에 1, 2로부터, 1과 2로부터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인 t에 대해 xt, 이 전체 구간의 최대값은 뭐 한쪽은 최대값이 1이고 한쪽은 이 값이니까 이 값이 1보다 크니까 역시 또 최대값은 xt의 최대값은 바로 이 값이다 라고 결론을 우리가 이제 내릴 수가 있겠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다.